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미디어와 공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사회의 미디어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수자들이 살았던 시대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고, 아마 학습자인 학생들은 저희의 아마 머리 위에 있을 정도로 다양한 미디어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미디어의 속성이 어떤 것이고 미디어를 이해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다양한 미디어의 매체의 작동 원리보다는 여러 미디어들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주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번 강좌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시고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은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가 젊었을 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www가 20대 때 아마 나왔던 걸로 나이가 노출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뭐 TV, 영화, 책, 그다음에 만화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인터넷이 가져오는 엄청난 혁명적인 어떤 새로운 매체가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미디어가 정말 다양한데 이 미디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아요. 미디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이다를 아는 것보다는 미디어에 담겨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달돼서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네이버라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전 모르겠는데요. 바로 지식 검색이라는 겁니다. 아, 지식 검색. 지금도 사실은 지식 검색이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종종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교수님 아시겠지만 지식이라는 게 검색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식이 검색이 아니라 정보의 검색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는 검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식이라는 거를 검색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매체가 처음 생겼을 때,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되고 포털 사이트가 막 이렇게 생길 때는 저희는 알았기 때문에, 왜냐면 지식과 정보가 뭔지가 차이가 나서 알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왔는데, 요즘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 태어난 대부분 학생들은 같이 자라다 보니까 지식을 검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위험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지식도 꼭 진실이 아닌데 지식은 정보보다는 훨씬 더 맞는 말, 그러니까 정보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말, 그리고 정보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할 의미가 있는 용어거든요. 지식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지식을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공부해서 우린 지식을 쌓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착 찾아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그대로 우리도 쌓을 수 있다라는 이 관념이 마치 같은 것처럼 이렇게 운용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조금 이제 나아진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잘못된, 소위 말해서 페이크 뉴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페이크 뉴스라는 말도 조금 한국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말 같은데요.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가짜는 진짜의 반대로 페이크라고 그러지만은 false하고 fake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르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할 때 가짜라는 말은 정말 잘못된 틀린 정보를 담고 있다는 뜻인데, 영어에서 원래 사용했던 페이크 뉴스는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이유로 조작한 뉴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짜 뉴스보다는 조작 뉴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정보 검색 아니고 지식 검색인 것처럼 가짜 뉴스라는 말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그 의미와 뉘앙스를 정확하게 못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보도 우리가 그 구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영어로 얘기하면은 미스인포메이션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앞에 MIS라고 하는 접두를 붙여서
미스인포메이션이 있고 디스인포메이션이 있고 그건 DIS예요. 네. 그다음에 말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일단 미스인포메이션과 디스인포메이션은 거짓이에요. 근데 예. 미스인포메이션이 뭐냐면은 내가 의도치 않게 거짓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네. 그것이 거짓 정보가 된 것. 근데 사람이 이제 의도가 이제 실수란 거죠. 아, 예, 그렇죠. 그러나 디스인포메이션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악의를 가지고 그것을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 그것을 가짜 정보를 만드는 것, 그거를 우리가 디스인포메이션을 얘기를 하고 끝에 있는 말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그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인데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정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치나 이런 데서 네. 하는 팩트는 맞지만 사실은 사실이지만 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말 인포메이션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담배 있지 않습니까? 아, 담배요. 담배를 피면 좋냐라는 말을 할 때 요즘 최근에 제가 어서 들으니까 담배 펴서 좋은 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옛날에 이 소설이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1950년대, 60년대에는요, 미국에서 아침을 먹는 대신 시가를, 담배를 쫙 모닝, 진짜 블랙퍼스트로 아침을 다 깨우듯이 그걸로 식사를 대용하는 게 건강에 좋다. 근데 심지어는 아이들한테도 건강에 좋다고 아이들한테도 피우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이들한테도 피우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의미에서는 정보였지요. 그런데 그 정보를 마치 지식인 것처럼 막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잖아요. 몸은 이미 망쳤는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요. 그렇지요? 정말 우리가 이 지식이냐 정보냐를 가지고 정말 명확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지식일 수는 없고 다 제가 취사 선택하고 잘 판단해야 될 정보라는 것이 맞는 거겠죠. 다 정보죠. 그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 판단은 두 가지가 있죠. 네. 많이들 얘기를 하시듯이 네. 사실 판단과 네. 가치 판단 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네. 사실을 사실대로 판단하는 것, 그게 사실 판단이고 예. 그것이 나한테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네. 가치 판단인데 네. 뭐지 그 영역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판단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빵이 있어요. 그럼 빵 가지고 이 빵은 빵이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 빵은 가치가 있다. 이 빵은 중요하다라는 것은 가치 판단이잖아요. 근데 이 빵을 두고 나는 이 빵을 맛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고 맛이 없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취향 판단인데요. 요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빵을 놓고 이것은 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인데 빵이다라고 말하면 야, 그 빵은 맛이 없어 라는 갑자기 사실과는 상관없는 딴 얘기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생물에서도 그런 경우가 무지하게 많은데 네. 가장 흔한 예는 아직도 네. 그 백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해주는 그런 백신을 우리가 알게 되고 개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백신은 우리한테 면역을 평생 줄 수 있어라고 하는 그거는 과학이 밝혀낸 사실인데 네. 그 백신을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면역을 일으킬 수 있어라는 거는 사실인데 사실 판단을 하는 사실 문제인데 야, 그거는 사실 이렇게 문제가 있어라고 가치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가치가 된 이유가 뭐냐면 가짜 뉴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앤드류 웨이크필드라고 하는 네. 영국 의사가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맞는 MMR 백신이 있어요. 네. 그 MMR 백신을 맞으면 그 아이가 그러니까 자폐증에 걸린다라고 그냥 허접한 저널도 아니고 네. 란셋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의학저널에다가 그걸 떡하게 낸 거예요. 완전히 가짜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백신 맞으면은 그것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 돼라고 네. 하면서 백신을 안 맞춰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네. 미국이랑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는 아이들은 걸리지 않아라고 했던 그러한
그런 질병들이 갑자기 많이 높아져가지고 네. 한때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 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백신을 물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면역을 충분히 도와준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명제로 결정이 됐는데 그것을 가치 명제로 이야기를 해서 혼란이 되다 보니까 선의의 또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겠네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케이스고 네. 좀 뭐랄까요? 좀 웃긴 얘기긴 한데 혀에 맞지도라는 거 혹시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봤습니다. 혀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요 끝에는 뭐 무슨 맛, 저쪽은 쓴맛, 짠맛 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걸 따지면 미스인포메이션이거든요. 의도치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독일에 있는 과학자가 혀의 여러 부분이 네. 각각의 맛에 대해서 민감도가 좀 다른 것 같아라고 논문을 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은 모든 혀의 부분은 다 똑같이 맛을 느낄 수 있지만 네. 특정 부분이 좀 더 민감한 것 같아라고 얘기한 것을 네. 그게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그걸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혀 끝이 단맛이야 이렇게 그것을 번역을 한 거를 그 다음에는 기자가 그거를 기사를 쓰면서 네. 그게 쭉 퍼져나갔죠.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게 한 100년 동안 의학 교과서에 그냥 그대로 정설로 실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그걸 외우는 거죠. 혀 끝은 단맛이야. 저 맨날 그 생물 시험에 그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설탕 가지고 혀 끝에도 대봐고 그러니까 달아요. 근데 저 안쪽에 쓴맛을 느낀다는데 이렇게 놓아봤거든요. 거기도 달죠. 거기도 달아요. 그러니까 내 혀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 이거 왜 외워야 돼? 막 이러면서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틀린 거였군요. 네, 그 정보가 틀린 거고 교수님 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담배하고 똑같이 사실은 정보라고 생각하고 검증하면 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된 다음에도 뭐 어떤 박사님이 말씀하셨대. 확인된 다음에도 어떤 교수가 말했대. 무슨 엄청난 저널에 실렸대. 그러면 그 권위 때문에 우리가 막 따르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비슷한 게 요즘은 미디어가 많다 보니까 어떤 미디어에서 굉장히 스트리밍이 많이 됐대. 많은 사람들이 봤대. 그러면 굉장히 그게 신뢰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면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보니까 저도 그냥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남들이 다 얘기를 하면 또 따라가려고 하는 편향이 또 사람은 심리적인 편향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거리를 두고 제대로 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잘못된 정보, 네. 그 의도치 않았건 의도를 했건 간에 잘못 정보들이 너무 많고 이제는 그게 진짜냐 아니냐를 가려야 되는 그 옥석 가리기라는 그러니까 정말 진실은 별로 없잖아요. 옥석은 정말 없는데 가짜거나 포장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우리가 뭐 전공이 뭐든 그러니까 과학을 하건 인문을 하건 사회과학을 뭐 어떤 분야이건 간에 내가 보는 정보들 특히 요새는 이 자기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수치랑 도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또 수치랑 도표를 싫어하거나 그거에 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역이용을 해가지고 도표를 가짜로 그려놓고 사실은 그거 보면은 두 번만 자세히 들어보면 이거는 그래프를 잘못 그렸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냥 그 기사를 쓴 사람의 의도대로 이거 봐, 이 막대가 이 막대보다 훨씬 더 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래 글로 써서는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런 시각적인 매체를 보고는 바로 믿어버리거든요. 공자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면 안다는 게 뭐냐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즉 사실 명제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하신 말씀이 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게 사실 부끄러운 건 아니거든요. 게으른 건 부끄러울 수 있죠. 모르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 그러나 모르는 거는 내가 필요하면 열심히 배우면 되는데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할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아는 걸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걸 모른다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 하셨던 말씀은
정말 평생에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말인 것 같더라고요. 서양의 히틀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히틀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히틀러가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어려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기록을 하거나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조금 개입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히틀러와 그의 부하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이렇게 쓸 건지 아니면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이 아니야. 히틀러와 그의 일당들이 아니야. 히틀러와 그의 나쁜 사람들이 또는 나쁜 X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른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히틀러와 선량한 사람들이 또는 히틀러에게 잘못 빠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즉 똑같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분명히 사실로 있는데 이게 히스토리컬 팩트죠. 이 히스토리컬 팩트를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면 다시 말하면 미디어가 됐건 뭐가 됐건 전달하려고 하면 히틀러라는 고유명사는 좀 괜찮은데 히틀러와 그의 일당들, 그의 부하들, 그의 사람들, 그의 선의에 물든 사람들, 할 수 없이 추종했던 사람들,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 이런 식의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을 달라지도록 의도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풀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세상에 해석되지 않는 전달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이건 나쁜 의도이건 어떤 의도를 전달한다는 것은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 속에 묻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 그 매체들이 정말 나쁘게 하는 페이크 뉴스 말고요. 정말 제대로 전달한다라고 해도 그 전달이라는 것을 정말 적확하고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한 번씩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옛날에는 그냥 신문과 뉴스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체를 접하는 게 딱 그 정도의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제대로 된 정보를 잘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훈련에 의해서 네. 많이 좌지우지됐지만 네. 이제는 누구나 다 정보를 만들어서 퍼뜨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어떤 정보를 남한테 줄 때 이게 진짜 정확한 건지 또는 내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그러지 않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그러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가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이 공포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가 주입하거나 또는 내가 맞다고 해서 가져간 것을 정말 믿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도 싶은데요. 미디어가 사람들한테 공포를 주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거짓 선동을 많이 하니까. 또 그런 미디어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제 생각에는 너무 자극적인 걸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 그게 그런 미디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 보면은 너무 무서운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뉴스라는 거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한다 하지만은 새로운 것 중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좋고 착한 것을 보고 편안해하는 것보다는 인간 본능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본능에 두려움과 공포를 부추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동물들도 어떤 시그널을 주로 부정적인 것 위주로 더 받지 않을까요? 그래야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생존 때문일 텐데요. 그렇지요? 근데 그거를 자꾸 부추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자꾸 생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 에드워드 버네이스라는 사람이 쓴 프로파간다라는 책에서 아주 재밌는 예 두 가지를 들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지금처럼 광고나 마케팅이라는 게 너무 일상적이 되지 않은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초창기 미국인데 어떤 담배 회사에서 담배를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에드워드 버네이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세요 이렇게 광고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자는 생각으로, 그 당시에 담배는 주로 남자들이, 지금도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담배 피는 걸 보면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훨씬 더 도식적인 생각들이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새로운 시장인 여성들도 담배를 피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것으로 아주 멋있고 훌륭하고 캐리어가 뛰어난 여성들을 쭉 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여성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담배 피는 것이 좋다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결국은 담배 회사에 엄청난 이득을 올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교수님도 되게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피아노 있으셨습니까? 네. 피아노 치실 줄 아시죠, 교수님? 못 칩니다. 근데 어떻게 피아노 있으세요? 부모님이 물론 사주셔. 그게 있으면은 칠 줄 알고 사주셨겠죠. 그러나 그거 있다고 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특정 업체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두 개의 피아노 업체가 있었거든요. 그 업체가 정말 피아노를 엄청나게 많이 우리나라도 팔았는데 저희 때에는 다 어떤 거였냐면 부모님들이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게 정말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들으면 뭐야 라고 하겠지만 정말 자식들을 위해 한 집에 하나씩 내가 피아노는 사줘야지, 음대지망생도 아니고 음악을 뭐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피아노를 사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 비싼 피아노를 사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이미 1910년대 20년대 만들어냈던 이미지였거든요. 피아노 회사에서 피아노를 많이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버네이스가 만들어냈던 거는 뭐냐면 미국의 중산층 행복한 집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장소를 옮겨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음악을 막 우아하게 듣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뭔가 편안하고 즐거운 삶이다라는 거를 쭉 얘기하면서 옆에 만들어놓은 그 차를 마시는 건 옆에 빈 공간을 만들었지요. 거기에 뭐 전축을 가져 틀 수도 있지만 피아노? 그렇습니다. 피아노를 갖다 놓고 거기서 연주한다면 너무나 멋지겠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아노가 팔렸습니다. 똑같이 우리나라도 나중에 그 피아노라는 것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똑같이 피아노를 파는 게 잘못도 아니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도 잘못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 정말 내가 정확하게 사실과 가치를 판단해서 내 취향을 판단해서 내가 피아노가 아니라 기타를 할 수도 있고요. 그치요? 피아노가 아니라 바이올린을 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정말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자꾸 설명하는 것. 이게 아마 미디어가 우리들에게 가하고 있는 가짜 뉴스로 흥분시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공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미디어와 공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와 공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